보시면 반도체는 이렇게 쭉 조정받는데 조선주 급등하죠, 방산 급등하죠, 증권주 급등하죠, 2차전지 급등하죠. 최근에 조선주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도 실적이 곧 발표될 텐데 기대감이 강하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쪽이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 짚어드렸죠. 오늘은 그 흐름 그대로 이어서 좀 바뀐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체크하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코스피 지수, 코스피 종합지수가 3600, 3700 올라가는 걸로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중형주나 소형주 지수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이제 막 양봉이 나오면서 돌아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반도체라든지 몇몇 섹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지 않다. 자,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중형주 지수가 그날부터 뭐 하루 오르고 쉬고 하루 오르고 쉬고 해서 결국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아마 이제 좀 여러분들 체감이 좀 살아나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까지는 반도체 빼고는 종목들이 대부분 눌려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코스피 소형주 지수도 탄력은 좀 약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할 때도 소형주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형주 그리고 이제 중대형주, 중형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테마주, 소형주 이런 개별주까지 움직이는 그런 사이클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나는 주도주, 대장주 위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대장주 위주로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시장은 주도주가 하나가 아니다.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난주까지 반도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기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시면 그 이후에 원전, SMR 또는 뭐 전력 설비 쪽 좋은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선이나 방산도 살아나고 있죠.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증권, 지주사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이게 맨 위에가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크게 이제 뻗어나가지 못하고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네, 3,700, 3,800대 오면서부터는 이제 뭐 매일 급등하는 게 아니고 좀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하나오션이 이제 신고가로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 들어와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대로템, 방산주가 오늘 급등하면서 이게 차트가 눌러져 있어서 그렇게 이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오늘 하루 양봉 하나가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오션도 오늘 하루만 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단기적으로 다 합치면은 뭐 엄청난 급등이죠. 하루 만에 9%, 10%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증권주, 한국금융지주, 뭐 또는 미래에셋증권 등등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지난주 이후에 이제 신고가 급등하면서 큰 시세가 났습니다. 이거 한국금융지주도 이 양봉이 하루에 14% 양봉일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2차전지, 에코프로, BM 이쪽도 지난주에 강했죠. 그래서 특정 종목 너무 한쪽만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이 반대편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 얼마든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반도체 쪽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편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제가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저희 주식비서 네프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 코멘트 또는 시황 마감 브리핑 콘텐츠인데요. 이때가 이제 10월 10일입니다. 10월 초중순 한창 반도체가 급등하면서 막 포모를 느낄 때 그때 제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전략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조심해야 할 것은 반대편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서 반도체 비중을 늘리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반도체만 간다고 해서 이제 막 딴 거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오히려 확 사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결론이 있죠, 결론. 반도체 보유하고 있다면 분할 매도 또는 축소 그리고 신규 추격 매수는 주의를 해야 된다. 반대편에서 기회를 찾자. 이제 그때가 10월 초중순이니까 보세요. 제가 차트 하나 또 준비했는데 맨 위에 종목이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죠. 동진 세미캠이고요. 요 밑에가 이제 아까 봤던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반도체는 이렇게 쭉 조정받는데 조선주 급등하죠.
방산 급등하죠. 증권주 급등하죠. 2차 전지 급등하죠. 이게 같은 시장이라도 종목마다 사이클과 리듬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이때 10월 초에 조선주 팔고 방산주 팔고 뭐 또는 증권주 팔아가지고 반도체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깨지는 거죠. 여기서 손실 보고 저기서 또 사서 물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확률 높은 대응이 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좀 어렵다. 나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고 또는 뭐 경험이 너무 적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참고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네프콘 오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뭐냐면 지난주 10월 16일 날 마감 시황 브리핑을 적어드린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가 급등했어요. 유난히. 또 사람들이 그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가 2차 전지로 관심이 이동해서 고민을 할 때였어요. 반대편에 억울하게 밀리는 종목에서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임박 신호 이러면서 막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미 통화 수합 협상이라든지 관세 협상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게 윤곽이 잡히면 그 다음 단계가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뭐 조선 관련된 협상이라든지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어떤 좋은 뉴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발 모멘텀이 중요한 조선, 뭐 방산, LNG 이쪽을 기대하자. 라는 말씀을 지난주 10월 16일 날 이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때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다 기회였던 거예요, 그때. 그죠? 예, 그 이후에 반도체는 눌리고 2차 전지도 뭐 조금씩 더 가긴 하는데 오히려 조선에서 큰 기회가 나왔죠. 방산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황 전략을 잘 파악하고 다음 수를 잘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이 아마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로 너무 장이 쏠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막 급락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날은 마감 시황 브리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지금은 정말 체감적으로 최악의 구간이다. 아수라장이다. 그런데 지금 느껴지는 감정대로 대응하면 낭패가 된다. 그러니까 막 힘들고 장 빠진다고 뭐 손절하거나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 오히려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늘리거나 꾹 참고 버텨야 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 쏠림으로 막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니까 반대편에 오히려 종목들이 가벼워졌거든요. 뭐 손절매 나오고 신용매물 나오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팔아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면 종목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감정적 투매로 가벼워진 종목 위주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자. 역발상 필요하다. 그때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서부터 조선주 올라오죠. 뭐 방산주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증권주 급등하고 뭐 이 외에도 뭐 지주사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여러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당시에 뭐 조선주 포지션이라든지 지주사, 뭐 방산 쪽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 2차 전지를 쫓거나 뭐 그렇게 대응하지 않고 잘 기다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추가 매수 진행하면서 오히려 주식 비중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 뭐 월요일부터 수익 실현이 나기 시작했고, 뭐 어제도 조선주 급등하고 오늘 또 하나오션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그날그날의 시황 변화나 시장이 출렁출렁하고 어려운 흐름을 보일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거를 뭐 판단해야 되는지 유튜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뭐 1회 정도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이라는 거는 매일 변화하고 매일매일 그런 이슈가 생기고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황 전략을 내가 타이트하게 매일매일 좀 심도 있게 참고하고 싶다 하시면 저희 주식비서 주도주 리서치 네프콘 오시면 되는데, 링크는 여기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든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사실 네프콘은 소액 결제가 필요해요. 근데 33,000원이에요, 한 달에. 그러면은 하루에 이게 1,000원꼴입니다. 한 달에 30일이니까 하루에 1,000원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주말도 다 글이 올라갑니다. 이 주식 거래는 평일에만 이루어지지만 저희는 컨텐츠를 주말에도 교육이라든지 또는 주말 점검 전략 이런 거 다 올려드려서 거의 한 달 내내 컨텐츠가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입니다. 하루에 1,000원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지 시황 말고도 종목 분석, 주도주 추천, 그리고 뭐 교육적인 내용들 틈틈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또 마침 이벤트 중입니다. 첫 구독자일 경우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10월 말일까지 구독하시면 네프콘이 무료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 한 달 동안 빵원으로 이용하시는 거고, 만약에 그 이후에 마음에 들면
연장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나는 뭐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다. 나는 이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라고 홍보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속 똑같아요. 지난주 상황이 지금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크게 세 개의 축, 이 세 개의 주도주 축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이슈에 맞게 순환매가 돌아갈 텐데, 지난번에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로봇 이런 쪽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조정시 매수를 기다려야 되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조선 이런 거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조금 이제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도 이제 슬슬 볼 때가 됐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원전 쪽이 최근에 조정을 견조하게 잘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쪽을 보든지, 아니면 방산 쪽은 이제 막 돌아나가고 있거나 아직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산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증권 지주사 이쪽도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부터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조선주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3분기. 근데 이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망은 굉장히 강해요. 최근에 조선주가 갑자기 강해지는 것도 이제 실적이 곧 발표될 텐데 기대감이 강하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건데요. 만약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쪽이 실적이 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다음 벌어질 현상은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조선주 또는 조선기자재 이런 종목들이 또 실적이 좋겠구나 라면서 수급이 또 이동하겠죠.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또 이제 이쪽은 당분간은 혼란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조선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면 그 다음은 여기도 실적 좋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방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엔터라든지 라면, 화장품, 피부 미용. 얘네가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섹터인데, 지금 다른 쪽에 한 번씩 싹 돌았기 때문에 얘네가 타이밍 한번 올 때는 됐거든요. 근데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시장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조선이 실적 이렇게 좋아서 살아났어? 나도 실적 괜찮을 수 있는데, 주가는 충분히 내려왔네. 그러면서 한번 관심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쪽은 오늘 이제 LS 일렉트릭 실적이 발표됐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성장도 아니고 뭐 꺾인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그래서 다음에 뭐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반도체 다음 이제 AI 사이클 수혜주로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움직여 왔는데, 실적이 애매하네. 그러면 이렇게 막 강하게 치고 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당분간. 그래서 전력 설비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자, 단기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고, LNG는 사실 조선 기자재 조선 같이 보는 거죠. 네, LNG가 조선 기자재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뭐 증권은 저는 계속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신고가고 거래 대금이 지금 빵빵 터지면서 하루 거래 대금이 지금 20조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4분기 실적도 기대감이 있거든요, 증권주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정책 수혜도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상 증권주는 계속 봐야 되고, 지주사 쪽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지주사 자체만으로는 어떤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나 방산이 움직인다 그러면 한화, HD 현대 이런 쪽이 움직일 거고, 뭐 반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SK 지주가 움직일 수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화장품이 움직인다 그러면 CJ가,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가 움직일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수사는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룹, 어떤 섹터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주사 안에서 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종목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조선 방산을 좋게 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한화나 HD 현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는 좀 전체적으로 시장을 읽어드렸다면 이번 주는 조금 이렇게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세요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그런 리딩은 저희 VIP 클래스를 오시면 되는 건데,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프콘 오시면 지금 한 달 무료 이벤트 중이니까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전략과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되는지 올라온다라는 거, 네, 이렇게 홍보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시장이 지난주 조금 고비가 있긴 했는데 잘 이겨냈고,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과열돼서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정도의 뭐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봐요.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의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를 제가 비교해서 보는 화면인데, 파란색이 신용 잔고입니다. 빨간색이 고객 예탁금이에요. 보시면 지금 고객 예탁금, 신용 잔고 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 다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 예탁금이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늘어나는 거는 물론 부담스러운 건데, 이 신용을 소화할 만한 어떤 고객 예탁금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혹시나 신용을 좀 털기 위한 흔들림, 뭐 이런 어떤 충격들이 나와도 충분히 시장에서 이 유동성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죠. 네,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막 비관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과열된 종목을 조금 조심을 하더라도 아직 크게 시세가 안 나거나 충분히 조정을 소화하는 종목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 그런 종목들이 보이면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10월 말 또 남은 기간 화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